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백신 보급이 널리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흔히 말하는 팬데믹의 공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공포가 사라지면서 세계 경제 회복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동시에 달갑지 않은 복병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복병은 경제 복병입니다. 인플레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공포는 인플레다. 인플레에 파랗게 질린 세계 증권시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플레는 왜 나타나고 정말 우리가 크게 걱정해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인플레가 얼마나 영향이 클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을 최근 몇 주일 동안 강타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 공포인데, 실제로 이것이 시작된 것은 미국의 지난 4월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4.2%나 상승했어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죠. 또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인 중국도 생산자 물가가 4.4%나 상승해서 예상보다도 두 경제 대국에서 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피셔 효과를 설명해 드렸는데 한번 제 유튜브 화면에서 찾아보시죠. 실제 물가 못지않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5년 후에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물가도 지난 15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고요. 10년 후의 기대치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 금융시장이 인플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경제 회복이 되면은 당연히 물가는 일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물가 상승이 구조적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리고 투자자들이 여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현안을 한 5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인플레가 우려되는 이유. 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세계 경제 대국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원유, 철광, 구리, 그리고 제조업자들이 그동안에 이 물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제품에 반영하지 않아서 물가 상승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제조업자들이 원가 상승을 물가의 제품의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또 게다가 농산물 가격이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했고 원목까지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건축 자재가 연쇄적으로 상승하고, 또 하나 여러분 최근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 뭐죠? 세계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산업 부분에서 이게 역시 원가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즐거운 비명인데 아직 우리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노동력이 부족하답니다. 특히 백신 보급 속도가 가장 빠른 미국에서는 이제 일자리는 엄청 많은데 사람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맥도날드나 아마존 같은 데서도 최저임금을 인상시킨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거 역시 경제 전반에 인플레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인플레이션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러분 작년에 세계 증권시장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낮은 이자율이죠. 거의 제로 금리죠. 자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통화량을 거의 무한적으로 공급했고 재정 지출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했고 이자율이 낮았죠. 그 이자율이 거의 제로 금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주식에
대한 매력이 훨씬 더 올라간 거죠. 특히 투자자들이 기술주, 바이오, 보건의료, 재생에너지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현재 이익을 많이 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앞으로의 이익이 기대되고 장기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투자를 확대했던 거죠. 또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변했어요. 높은 인플레이션 공포가 결국은 정책 당국을 걱정하게 만들고 정책 당국의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 조치는 뭐겠어요? 당연히 긴축이고 돈을 적게 푸는 거고 또 나가서 금리 인상도 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자아내게 되는 거죠. 미국의 재무장관인 옐렌도 최근에 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은 어쩌면 금리를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고 또 오히려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은 더 심화될 수도 있고 이것이 기술주 상승에 큰 압력이 되고 있고 기술주 투자에서 가치주로 전환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인플레이션이 기술주에 특별히 더 부담이 되는가?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는 대부분 현재 이익보다는 미래 기대 이익에 많이 의존합니다. 여기에 베팅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쿠폰 같은 데는 이익이 나질 않지만은 미국 시장에서는 주가가 엄청 높게 평가되잖아요. 미래 기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술주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로 금리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을 실현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대부분 몇 년 뒤에는 대박을 터뜨릴 거다 이렇게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경제 현상이 있습니다. 미래 이익보다 현재 이익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자율이 0%일 때는 올해 100억을 버는 거나 내년에 100억을 버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5%라면은 올해 100억은 내년에 어때요? 105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기대이익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더 낮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고 또 미래 이익으로 평가받는 성장주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위험 회피적인 안정적인 거, 가치주의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플레가 온다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익 보는 부분은 없느냐? 이것도 어려운 현안이죠.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큰 이론적인 대세는 미래 이익보다는 현재 이익을 중시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이익을 많이 내는 안정적인 가치가 높은 산업, 주식에 더 이런 투자가 많이 가게 되고 이런 결과로 팬데믹 기간에 외면받았던 은행주, MSCI의 세계은행주가 올해 들어서 26%나 상승했어요. S&P 500은 17% 상승했는데 그리고 또 만약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가 인플레이션의 실질적인 위험이 다가온다고 생각한다면은 언제든지 긴축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BNP 파리바에서는 최근에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에너지주, 한국의 기술주, 대만의 원자재, 소비재, 인도의 금융주 이런 것들이 현재 이익을 많이 내는 그 인플레이션의 수혜주가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크게 타격을 받을 산업이나 기업도 있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금에 대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실증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의 해지로 금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최근 금값도
좀 올라갔습니다. 물론 과거의 최고치에는 미달했지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페드의 의장인 파월은 그래도 미국은 아직 긴축 모드로 전환하지 않을 거다. 고용 수준이 상당 수준, 거의 완전 고용 수준으로 개선될 때까지는 미국은 금리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현저하고 구조적으로 확인될 때 요즘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2023년 정도? 이때까지는 자산 매입을 중단하지 않을 거다. 페드가 자산 매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채를 계속 사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통화를 계속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제로금리를 계속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페드는 2%의 물가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을 감안해서라도 2%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최근 거는 물가 상승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전년 대비 올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에 3, 4월이 어땠습니까? 심각했죠. 그래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물가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 당국의 입장을 따른다면은 아직은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의 일환이지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는 대부분 요즘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발표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안정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라, 이런 권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증적인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기업도 수익을 많이 냈고 주식이 좋았던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공포에 너무 심각하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